HLB가 0.14% 강보합으로 마감하였으며 거래량은 62평을 하회하며 소강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주가는 미미한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일봉 차트의 추세로 보면 여전히 상승 각도를 유지한 채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개미를 털기 위한 페이크성 이탈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상징적인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고점까지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트에서 느껴지는 기세도 나쁘지 않으며 NDA 신청이라는 기대감은 최소한 역사적 고점까지 상승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대상승하기 직전에 인위적인 악재 기사로 폭락을 유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만반의 태세와 멘탈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NDA 신청 이후 심사 기간은 기본적으로 10개월이 소요되며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6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NDA 승인 심사까지는 아직 시간도 많고 이미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상방 세력들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하며 에너지를 응집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손바뀜을 위해 공매 세력들의 활개를 용인하거나 더 나아가 공매도와 결탁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출량파는 가남 NDA 신청으로 급등이 나온 지난 17일에는 모두가 추가 상승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단기 주가의 향방은 불확실하며 FDA가 NDA 신청 자료를 점검하는 60일간은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방송을 업로드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NDA 신청이라는 이벤트에 환호하며 축제 열기 속에 희망가를 부르고 있는데 출량파는 상대적으로 우울한 전망을 하다 보니 출량파 방송을 듣는 순간에는 유쾌하지 않은 기분을 느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에 관해서 신념이 확고한 분들은 진실을 말하는 방송보다는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정치 뉴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성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주식 방송을 시청할 때도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보다는 아무리 희망 고문으로 귀결된다고 하더라도 방송을 듣는 순간만큼은 희망가를 불러주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출량파는 HLB 주주이며 HLB를 커버하는 방송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수십 차례 소신 발언을 해왔습니다. 소신 발언을 하게 되면 응원해주는 분들도 적지 않지만 역으로 안티들도 대거 양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반말이나 욕설 댓글을 차단하다 보니 혐오적인 댓글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6.27 사태나 가남 1차 데이터 같은 예민한 사안에 대한 방송을 업로드하게 되면 적지 않은 강성주주들이 안티로 몰며 자극적인 말로 매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출량파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소신 분석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치와 다르게 주식은 금전적인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투자한 종목에 대한 정보를 개인적인 취향으로 취사 선택하기보다는 냉철한 판단력이 기준돼야 할 것입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었으며 미국 3대 지수는 부채 한도 협상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으로 장중 낙폭이 컸었지만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일제히 약보합권까지 반등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우리 증시를 포함하여 아시아 주요국들은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하루하루 바뀔 정도로 섹터 간 빠른 순환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운수창고와 건설업의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1.4% 상승으로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제약바이오 섹터의 당일 동향을 파악하려면 미증시 헬스케어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헬스케어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전기전자와 금속이 강세를 보였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1.07% 상승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제약 차트는 여전히 저점을 높이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HLB 차트가 지수업종 위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순간이 대상승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등락을 보이다가 지수업종에 연동되는 분위기입니다. 출량파는 HLB 그룹주의 반등을 예고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추천을 하였는데 3월 6일 역대급 매수 기회라고 추천했을 때는 단기 저점을 형성하였으며 5월 19일 또한 역대급 매수 기회라고 추천을 하였는데 현재까지는 테라퓨틱스가 급등하는 등 대체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출량파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천한 종목의 모든 영상 자료와 매매 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는데 늘 그래왔듯이 지수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을 함께 하시면 올해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왜 반등이 나와주었는지, 조선주들이 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지,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매도 타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매매 일지를 공개하면서 추천 성과까지 좋다면 출량파 VIP 멤버십에 참여하는 것도 투자 자산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6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며 과하다 싶을 정도의 매물을 쏟아내고 있으며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주었습니다.
개인이 왜 매물을 쏟아내는지는 장전 시황 방송을 통해서 자주 언급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은 기관의 관망 속에 개인의 매물을 외국인이 받아준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현물 시장을 매수한 것은 물론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1100계약을 순매수하며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일 HLB 수급은 기관의 관망 속에 개인이 매도했으며 외국인이 받아준 모습입니다. 최근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외국인은 54만 8천 주를 순매도하였으며 반면 기관은 14만 2천 주를 순매수하였고 개인은 39만 3천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금일 거래 금액에서 차지한 공매도 비중은 17.4%로 다소 도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대차 잔고는 5,379억 원으로 잔고를 늘려가며 상승 파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447만 주이며 추세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HLB를 총평하자면 직전 거래일에서 추세선을 정확히 터치하며 소소한 양봉이 나와주었는데 오늘 양봉 또한 견조한 추세에 일조한 모습입니다. 참고로 거래량을 동반한 대형 양봉이나 음봉은 해당 일봉을 돌파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5월 17일 양봉의 시가를 빠르게 훼손한다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5월 18일 종가를 빠르게 돌파한다면 역시나 상승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언제나 통계적 유의성을 기준으로 베팅해야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HLB에서 대상승이 나오면 장중에 유튜브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고점 대응 방안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출양파 유튜브를 구독하거나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출양파의 장중 메시지를 신속하게 수신하실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